벌써 12월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빠르게 흘러갔죠. 그런데 한 해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복되게 시작하려면 꼭 기억해야 할 날이 있습니다. 바로 동지입니다. 동지는 풍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날로 여겨집니다. 동지는 음력 11월에 해당하며 태양의 위치가 남쪽으로 가장 멀리 이동해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이날은 음의 기운이 극대화되고 이후부터 양의 기운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날로 여겨집니다. 풍수에서 동지는 음과 양의 균형이 새롭게 잡히는 중요한 시점으로 집안의 기운을 정리하고 복을 불러오는 다양한 풍습을 실천하는 데 의미를 둡니다. 동지를 잘 보내는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기론을 맞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만약 동지를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한 해의 끝이 흐지부지해지고 새해의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죠. 동지는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로 우리 조상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죠.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좋은 운을 불러오는 중요한 날로 여겨졌습니다. 동지를 잘 보내면 새해에는 건강과 풍요 그리고 행운이 깃든다고 하는데요. 동지에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전통을 잘 따르는 사람은 올해의 나쁜 기운을 털어내고 내년 한 해 동안 풍요와 행운이 깃든다고 하니 놓치면 아쉽겠죠? 예를 들어 복날에는 삼계탕을 먹으며 몸을 보하고 설날에는 새 옷을 입으며 새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동지에도 복을 부르는 특별한 풍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중한 지혜와 전통이 점점 잊혀지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지에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지를 잘 보내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복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지에 해야 할 일 첫 번째, 집안 청소입니다. 여러분, 동지에 집안 청소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행동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동지는 1년 중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고 이후부터는 양의 기운이 서서히 시작되는 전환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집안을 정리하는 것은 한 해 동안 쌓여있던 나쁜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복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안이 어지럽거나 더럽게 방치되면 나쁜 기운이 머물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지에 청소를 하며 묵은 먼지와 함께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보냈습니다. 특히 구석구석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고 닫혀있던 창문을 열어 집안의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은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상징적인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깨끗이 정돈된 집은 좋은 기운을 맞이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 됩니다. 풍수적으로도 집안이 밝고 정리된 상태일수록 긍정적인 에너지가 잘 들어온다고 하죠. 동지의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넘어서 다가오는 새해를 위한 복과 행운을 준비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를 하며 한 해를 되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집안을 깨끗이 하면서 머릿속도 정돈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동지의 청소는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새롭게 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동지에는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해 보세요. 깔끔해진 공간과 더불어 복과 행운이 가득한 새해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지에 해야 할 일 두 번째, 팥죽 끓여 먹기. 동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팥죽입니다. 팥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동지를 맞아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새로운 복을 맞이하기 위해 조상들이 꼭 챙겼던 전통 중 하나입니다. 동지에는 팥죽을 끓여 먹고 집안 구석구석에 뿌리며 애군을 쫓는 풍습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팥죽이 중요한 이유는 붉은 팥의 색에 있습니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부정한 기운과 애군을 막아주는 상징적인 색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동지처럼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에 팥죽을 끓여 먹으면 한 해 동안 쌓였던 나쁜 에너지를 몰아내고 양의 기운을 불러들인다고 믿었습니다. 조상들은 팥죽 한 그릇으로 집안의 평안을 지키고 새해의 복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또한 팥죽을 끓여 가족들과 나눠 먹는 것은 가족 간의 유대를 다지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행위였습니다. 동지는 작은 설로 불릴 만큼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함께 팥죽을 나누며 새해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팥죽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동지의 상징이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올해 동지에는 팥죽을 끓이며 가족들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겨 보세요. 집안에 복이 깃들고 다가오는 새해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동지에 해야 할 일 세 번째, 가족과 함께 복을 기원하기. 동지는 단순히 절기의 하나가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날에는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좋은 기운을 맞이하기 위한 여러 풍습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가족들과 함께 복을 기원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동지를 작은 설로 부르며 새해를 준비하는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동지 팥죽을 나누고 함께 다가오는 새해의 건강과 행운을 빌었던 전통은 단순한 풍습을 넘어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동지의 가족들과 복을 기원하는 행위는 단순히 새해의 소원을 비는 것을 넘어 집안 전체의 기운을 하나로 모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여러 사람의 마음이 모아지면 그 에너지가 더욱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동지처럼 음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날에는 가족의 따뜻한 기운이 모여야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날에는 가족들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이야기해 보세요. 서로를 격려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이 시간이야말로 동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올해 동지에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복을 기원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이 작은 행위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동지에는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그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동지는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은 나쁜 기운을 더 끌어들이거나 새해의 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날만큼은 아래와 같은 행동을 피하며 신중히 보내야 합니다. 첫 번째, 동지에 절대 싸우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동지에 가장 피해야 할 행동 중 하나는 바로 싸우거나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동지는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로 이런 날에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평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감정은 음의 기운을 더 끌어들이고 나쁜 기운이 집안에 머무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동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이날의 기운이 새해의 복과 풍요로움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다투는 것은 관계의 균열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깨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상들은 동지날을 작은 설이라고 부르며 이날은 서로를 축복하고 따뜻한 말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싸움이나 부정적인 행동은 이 전환점을 망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동지에 나쁜 말을 하면 그 기운이 새해까지 이어져 불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속설도 전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동지 팥죽을 먹으며 다툼이 생긴다면 팥죽이 상징하는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의미가 무색해지고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은 한 해를 좋은 기운으로 마무리하려는 동지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지에는 서로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감사와 축복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복을 부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날만큼은 서로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한 해 동안 함께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며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지는 음의 기운을 몰아내고 양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간다면 동지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더 복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동지의 집안의 불을 끄지 마세요. 동지에는 집안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조명을 켜두라는 의미를 넘어 집안에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도록 만드는 중요한 풍습입니다. 동지가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어둡고 침침한 환경은 나쁜 기운을 더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은 동지날 어두운 상태로 집안을 두는 것을 매우 꺼렸습니다. 어둠은 음의 기운과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리 잡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반대로 불을 밝혀두면 집안 전체에 양의 기운이 퍼지면서 나쁜 기운이 물러가고 좋은 기운이 자리 잡는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조명을 넘어선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동지 팥죽을 끓일 때나 가족들과 복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도 집안이 밝고 따뜻해야 그 행위의 효과가 배가 된다고 전해집니다. 밝은 빛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주변의 기운을 맑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동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빛을 통해 새해를 환하게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둡고 차가운 환경에서는 기운이 침체되기 쉽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평소보다 더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지날 집안에 불을 끄고 어둡게 지낸다면 그 기운이 새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안 곳곳에 빛을 켜두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좋은 기운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동지에는 집안의 불을 밝게 유지하며 나쁜 기운은 멀리 보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따뜻한 하루를 보내보세요. 밝은 빛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당신의 집안에 복과 행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세 번째, 동지의 게으름 피우거나 무기력하게 있지 마세요. 동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날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절기가 아니라 묵은 기운을 정리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징적인 날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날을 무기력하게 보내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부정적인 기운이 새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부르며 새해를 시작하는 첫걸음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날에 나태한 자세로 하루를 보낸다면 동지의 본래 의미를 훼손하게 되고 복과 풍요를 맞이할 준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지날의 기운은 새해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날의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동지날 일어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내거나 집안일을 미루는 것은 집안의 기운을 가라앉게 하고 에너지가 정체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지런히 움직이며 집안을 정리하거나 동지 팥죽을 준비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긍정적인 기운을 활성화하고 새해의 복을 불러들이는 행동입니다. 동지는 단순히 몸의 움직임뿐 아니라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그것이 곧 새해의 밝은 시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지날에는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이며 하루를 알차게 보내보세요. 팥죽을 준비하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며 가족과 복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낸다면 동지의 기운이 새해까지 이어져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올해 동지에는 게으름을 멀리하고 움직임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채워보세요. 나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곧 새해의 운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밝고 풍요로운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동지는 단순히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나쁜 기운을 쫓고 좋은 기운을 맞이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지에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지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음식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음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복을 부르는 풍습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지에 꼭 먹어야 할 음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한 해를 건강하게 마무리하며 새해의 복을 기원할 수 있는 동지 음식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팥죽. 동지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팥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팥죽은 붉은색의 팥을 사용한 음식으로 붉은색은 나쁜 기운을 쫓고 악귀를 물리친다고 믿었습니다. 조상들은 동지에 팥죽을 끓여 집안 곳곳에 뿌리거나 문에 발라서 악귀가 집에 들어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풍습은 오늘날에도 많은 가정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팥죽에 들어간 찹쌀로 만든 새알심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새알심은 가족의 화합과 건강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으며 이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팥죽을 먹으며 새해의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동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A. 오곡밥. 또 다른 동지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오곡밥입니다. 오곡밥은 쌀, 보리, 조, 콩, 팥 등 5가지 곡식을 섞어 만든 밥으로 오곡이 5가지 곡식을 뜻하는데 이는 풍요와 다복을 상징합니다. 오곡밥을 먹는 것은 몸에 좋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데 좋고 더불어 가정의 화목과 풍성함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곡밥에는 각각의 곡식들이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은 부유함과 안정, 보리는 건강을, 팥은 나쁜 기운을 쫓고 콩은 결실을, 조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곡식들을 섞어 먹으면서 한 해 동안의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고 새해에도 가정과 직장에서 번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무나물과 시래기국. 겨울철에 먹기 좋은 나물인 무나물과 시래기국도 동지에 추천되는 음식입니다. 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무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겨울철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무나물은 건강을 지키고 기운을 돋우는 데 좋기 때문에 동지에 먹으면 적합한 음식입니다. 또한 시래기국도 동지에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시래기는 겨울철에 자주 먹는 대표적인 나물로 비타민 어와 C가 풍부하고 특히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줍니다. 시래기국을 끓여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시래기국의 부드럽고 깊은 맛은 동지의 차가운 날씨 속에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4. 따뜻한 차. 동지에는 차가운 날씨로 인해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생강차나 유자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생강차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에 특히 유용합니다. 또한 유자차는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도와주는 데 탁월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은 몸을 녹여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동지의 차가운 기운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동지에 먹는 음식들은 단순히 맛있게 먹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건강을 챙기고 나쁜 기운을 쫓으며 새해의 복을 부르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지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고 나쁜 기운을 쫓는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소개한 동지 음식들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음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기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동지를 잘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동지 음식 하나하나에는 우리가 이어온 전통과 풍습이 담겨 있으며 이 음식들이 여러분의 집에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